내년의 부동산 모험기, 이번에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부분과 자금 조사를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나와 있는데요. 서울 27개 동에서 경기도 일부와 서울 대부분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일까요? 결국 조합원들의 기대 이익을 빼앗아서 극히 극소수의 당첨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그 당첨 점수도 이제 70점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 청약 가점의 그 커트라인이 70점이 훨씬 넘어버렸죠. 저는 이 대목쯤 되니까요, 정부가 확실히 집값을 잡을 생각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진심으로 민간 건설업체의 수익을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일까요? 현 정부의 적극 지지층을 위한 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고, 나머지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당하고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건설사는 분양을 미루겠죠. 당연히. 그럼 앞서서라도 이야기한 몇 년 후에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기존의 재고 물량으로 수요가 몰려서 결국은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게다가 극도로 희소해진 분양 물건에 당첨되기 위해서 결국 가점대 커트라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훨씬 더 많이 올라가니까 무주택자들은 당첨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가점제를 만들기 위해서 위장 결혼하거나 서류를 꾸미거나 기타 등등의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투명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사회에 갓 나온 그런 초년생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확대한다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시장 거래 질서 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항에서도 정부의 시각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겠다. 돈 많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비싼 집을 샀으면 그 과정에 탈세한 부분은 없는지 엄정하게 보겠다.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 비싼 집을 산 사람들은 왜 안 봅니까? 왜 비싼 집을 산 사람들은 탈루 혐의가 더 있을 것이라고 콕 집어서 보는지 참 시각이 편향되어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 점검을 상시화하겠다. 네, 이 부분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동조사하는 것을 상설화해서 엄격하게 더 자주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 구체화. 그리고 4번,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네, 여기 있는 두 개 항목들도 역시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철저하고 까다롭게 따져서 탈루 혐의를 모두 따져보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분양을 받고 청약 당첨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서 이야기한 청약 당첨을 위해서 일부 그 부정한 방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더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절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 임대등록제도 보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서도 걱정했었던 임대사업자의 그 혜택들을 좀 더 줄이겠다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네, 임대 등록 시에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줄이겠다. 그리고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 등록 요건을 더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임차인 보증금의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고 임대사업자의 물량을 훨씬 더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 물건들도 함께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촉발이 되겠죠. 네, 3장에서 하고 싶은 정부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집 사는 돈의 출처를 확실하게 따질 거고, 혹시 부모에게 그냥 받았는지 의심을 해볼 거다.
그리고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 과정에 무리가 없었는지 확인을 한번 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읽힙니다. 네, 물론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했었던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결과는 확실한 공급 대책 없이는 참담한 현실을 가져다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2021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마저 마구마구 오르는 현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정책들을 쭉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는 서로를 비방을 하고 서로를 욕하면서 서로 적대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참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